조선시대 한양의 외곽에 있는 수양마을에 한 젊은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상언, 나이는 25 정도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하며 성품이 곱고 진실했지만 가끔은 고집이 세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윤상언의 아버지는 생전에 지방관청의 군관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마을에서 윤상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의 정직함과 의로움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마을의 동쪽 담장 근처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김도삼은 35살 정도로 관청의 사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며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삼은 매일 저녁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주막에 들러 술 한 사발을 마신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 정연주는 아름다움이 마을에서 소문날 정도였습니다. 날씬한 몸매에 달걀 같은 얼굴, 붉은 입술, 가는 눈썹, 그리고 반짝이는 눈과 곧은 코를 가졌습니다. 비록 당대의 미인이라 불리는 황진이나 최승희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9은 고개를 돌릴 만한 미모였습니다. 김도삼은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내가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살폈습니다. 낮에는 물을 길어오고 차를 끓이고 밥을 지었으며 밤에는 이부자리를 펴고 아내의 어깨와 허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정연주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하면 김도삼은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구해서 아내의 입맛을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아내를 대하면서 그저 아내의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부부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도삼은 아내보다 10살이나 많았고 관청일도 바쁘고 술도 자주 마셔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의 잠자리가 자주 소원해졌고 이것이 정연주의 불만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정연주가 남편에게 다가가면 김도삼은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하루 종일 관청에서 일하느라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정연주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관청 일을 그만두시지요. 김도삼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걱정입니다. 정연주는 대답했습니다. 해가 뜨면 제가 깨워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응해줄 때도 있었지만 핑계를 대며 피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정연주는 마음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연주는 친정에 가서 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문제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불만족한 마음을 언니들에게 털어놓자 첫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참 불쌍하구나. 젊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하겠니?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거야. 둘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널 데려간 거니?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지.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그이는 사내대장부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첫째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이가 사내대장부라면 밤에는 왜 그 역할을 못하는 거니? 둘째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이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봐. 정연주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를 위해 조언해 주세요. 둘째 언니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없어서 못 쓰는데 네게 뭘 주겠니? 첫째, 언니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네게 던졌으니 이제 네가 스스로 답을 찾아봐.
이 몇 마디 대화가 정연주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정연주는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중에는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장사꾼이나 일꾼들이었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노인은 50살이 넘어 정연주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연주가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윤상원이 관청의 일로 성 밖으로 나가던 중이었는데 성벽 근처에서 급한 용변이 마려워 성벽 아래에서 용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연주의 집이 바로 그 근처였기 때문에 그녀는 윤상원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으며 깨끗한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연주는 그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연주는 서둘러 자신의 손에 있던 붉은 옥 반지를 빼서 손수건으로 감싼 다음 윤상원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반지가 윤상원의 관모를 맞히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맞히는 거야? 하지만 고개를 돌려 정연주를 보는 순간 그의 화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상원은 허리띠를 메고 떨어진 물건을 주워보니 값비싼 옥 반지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보군. 다시 여인을 보니 정연주는 여전히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상원은 주변을 둘러보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은장도를 손수건으로 감싸 정연주 쪽으로 던졌습니다. 정연주도 몸을 숙여 그것을 주워들고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상원은 공무 때문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자리를 떠났고 정연주는 입술을 깨물며 아쉬운 눈빛으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 눈빛은 윤상원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틀 후 윤상원은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정연주를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녀에 대해 알아보니 그녀는 착한 집안의 부인이며 남편은 관청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상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집안의 부인이라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 일단 반지를 돌려주러 간다고 하고 그녀의 태도를 살펴봐야겠다. 어느 날 아침 정연주는 남편을 배웅한 후 세수를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그 사람도 그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 자신과 물건을 교환했던 젊은 관리였습니다. 정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상원은 멈추지 않고 곧장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연주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나 문 뒤에 몸을 숨기고 문 뒤에서 윤상원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고 그의 옷차림도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정연주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윤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아나께서 주신 보물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말을 마치며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나리, 조심하세요. 밖에서 누가 볼지 모릅니다. 이 말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 안심하라는 암시였습니다.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악을 위해 문을 닫겠습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나리, 제발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윤상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돌아서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연주는 황급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윤상언은 다가가 그녀를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두 손은 이미 윤상언의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정적으로 서로를 느끼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언은 당황하여 뒷문을 찾았습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나리, 걱정 마세요. 물 길어다 주는 노인입니다. 안채로 먼저 들어가 계세요. 그녀는 윤상언을 안채로 안내한 후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어깨가 아플 지경이네요. 정연주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다가 다시 눈을 붙였는데 깜빡 잠이 들어버렸네요. 노인은 물동이를 부엌에 놓고 물었습니다. 오늘 더 필요하신가요?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물이 충분합니다. 더 길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을 보내고 문을 다시 잠근 후 그녀는 안채로 가서 윤상언을 놀렸습니다. 나리는 이런 배짱으로 남의 아내를 만나러 오시나요? 윤상언이 말했습니다. 아낙게 누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그녀를 안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주는 그를 막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감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이 되어야 돌아옵니다. 평소에 친척들도 잘 오지 않고 이웃집도 멀리 있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나리께서 언제든지 오고 싶으실 때 오셔도 됩니다. 혹시 영감이 갑자기 돌아와도 제 넓은 병풍 뒤나 저쪽 빈 항아리 뒤에 숨으실 수 있습니다. 영감은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와 곧바로 잠들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옷을 벗고 이부자리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을 나눈 후 정연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이렇게 젊고 건장하신 줄 몰랐습니다. 만약 몇 년 전에 나리를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나리에게 시집왔을 텐데 몇 년의 즐거움을 놓쳤네요. 우리 영감은 아무리 저를 공경해도 나리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나리께서 저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자주 와주세요. 영감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야 돌아옵니다. 옷을 다시 입고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습니다. 윤상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윤상언은 공무에 소홀해졌습니다. 매일 관청에 출석 확인만 하고 곧바로 정연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연주는 매일 남편에게 돈을 요구해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사두었다가 윤상언이 오면 함께 즐겼습니다. 윤상언도 종종 음식을 가져와서 정연주와 나누었고 일부는 김도삼을 위해 남겨두라고 했지만 정연주는 말했습니다. 그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은 음식은 개에게 주면 됩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연주가 윤상언을 배웅하려고 할 때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밖에서 김도삼이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언이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디에 숨어야 합니까? 정연주가 대답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문 뒤에 숨으세요. 그 순간 김도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상언은 서둘러 문 뒤로 숨었고 정연주는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또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왔군요.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모르겠네요. 말을 마치며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안쪽으로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윤상언을 가려주었습니다. 김도삼은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연주는 윤상언이 발견될까봐 서둘러 등불을 받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매일 깜깜해진 후에 돌아오시면서 등불에 돈을 쓰시는군요. 그 돈으로 채소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을 마치고 그녀는 남편을 안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씻고 오세요. 제가 문을 잠그고 오겠습니다. 그녀가 문으로 돌아왔을 때 윤상헌은 이미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정연주는 문을 잠갔습니다. 윤상헌은 밖에서 숨어들었는데 정연주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 늦게 돌아오시면 길거리에서 주무셔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을 겁니다. 김도삼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관직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입니다. 가능하면 일찍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정연주는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다음 날 윤상헌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연주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나리, 제 꾀가 좋지 않았습니까? 어제 문 뒤에 숨게 한 계책 말입니다. 윤상헌이 말했습니다. 부인, 남편분을 이해해 주세요. 관청에 일이 많아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그이가 저를 만족을 못 시켜주는데 제가 왜 그 일을 이해해야 합니까? 매일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와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으니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차라리 나리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상헌이 말했습니다. 어찌 이 편안한 집을 떠나 고생을 하려 하십니까? 남편이 간섭하지 않으니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그이가 감히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이와 함께 살기 싫습니다. 그 후로 김도삼이 아무리 공손하게 대해도 정연주는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꾸짖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정연주와 윤상헌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연주는 윤상헌의 목을 어루만지며 애교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진심으로 나리를 좋아합니다. 정말로 나리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못생긴 영감이 항상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나리께서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윤상헌은 모른 척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잘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연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리, 그 일을 해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독약을 사서 음식에 타면 됩니다. 그이는 친척도 없으니 누가 관청에 신고하겠어요? 그저 술을 너무 마셔서 병이 들어 죽었다고 하면 됩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술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아니면 나리께서 도둑을 잡아 그이에게 누명을 씌워 함께 잡히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옥에 가면 그이는 살아나오지 못할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제가 내겠습니다. 그저 이 김시성을 가진 사람에게서 벗어나 나리와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리, 어떠세요? 정연주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윤상헌은 마음속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의 아내와 사통하는 것도 잘못인데 이제 그의 목숨까지 해치려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김도삼은 관청일이 없어 술을 마시고 일찍 돌아왔습니다. 정연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은 아직 나리와 즐길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일단 항아리 속에 숨으세요. 윤상헌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뚜껑을 덮었습니다. 김도삼이 들어와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셨습니까?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아직 해가 환한데 무슨 저녁입니까? 김도삼이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나물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당신 헛소리 듣기 싫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항아리 속에 윤상헌이 답답해서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김도삼은 취했지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저 항아리 뚜껑이 저절로 움직이다니요.
말을 마치고 그는 항아리로 다가가 열어보려 했습니다. 항아리 속의 윤상원은 죽을 만큼 겁에 질렸고 정연주도 당황했습니다. 영감님, 눈이 어두워지셨군요. 그건 쌀더미에 벌레가 움직여서 그런 겁니다. 취하셨으니 얼른 이불 위에 누우세요. 여기서 귀신 이야기하지 마세요. 김도삼은 감히 더 이상 항아리를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누우러 가겠습니다. 부인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좌우로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정연주는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열고 말했습니다. 나리, 많이 답답하셨지요?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항아리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서둘러 떠나려 했습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아직 나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왜 서두르십니까?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연주는 살며시 문을 열어 그를 보내면서도 잊지 않고 당부했습니다. 나리, 내일은 일찍 와주세요. 윤상원은 나와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김도삼은 비록 술을 좋아하지만 정연주에게 매우 잘해주는 남편이다. 술 마시는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나? 어찌 그를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다음에 만날 때마다 윤상원은 정연주에게 남편을 더 이해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정연주는 말했습니다. 나리, 그이도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이를 좋아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느 날 윤상원이 다시 찾아왔을 때 정연주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나리, 우리가 이렇게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편안하게 밤을 함께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못생긴 영감이 내일 아침 일찍 당직이 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나가야 한다면서 제가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이는 다른 곳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이 오늘 밤 내내 즐겁게 보낼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술을 조금 마시며 서로 먹이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 이부자리에 오르려는 찰나 갑자기 밖에서 김도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술병과 안주를 치웠습니다. 윤상원은 지난번에 항아리에 숨었다가 거의 질식할 뻔했던 것이 생각나서 이번에는 병풍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주는 나가서 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돌아오지 않겠다더니 제가 문 잠그고 편히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와서 시끄럽게 굽니까? 김도삼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가 밤에 혼자 자면 추울까봐 특별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주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와서는 내일 새벽에 그 차가운 물로 세수할 때 제가 일어나 문을 열어줄 것 같습니까? 김도삼이 말했습니다. 여보, 화내지 마세요. 제가 걱정돼서 그랬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문만 살짝 닫아놓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정연주는 이불을 끌어당겨 완전히 자신을 감싸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따로 자세요. 제 이불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김도삼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누웠지만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정연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도 함께 있지 못하고 그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남편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풍 뒤에 숨어있는 윤상원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얇은 병풍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었을 때 정연주는 남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해가 뜨려고 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김도삼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불을 피우고 세수할 물을 데웠습니다. 또 밥을 지어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씻고 식사를 마친 후 정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갑니다. 아침밥을 준비해 두었으니 일어나시면 드세요.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가실 거면 빨리 가세요. 제 잠까지 방해하셨네요. 김도삼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윤상원은 밤새 병풍 뒤에서 얼어붙다시피 했는데 이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연주가 말했습니다. 나리, 많이 고생하셨지요. 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윤상원은 옷을 벗고 이부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것이 있나 봅니다. 그는 급히 이부자리에서 내려와 다시 병풍 뒤로 들어갔습니다. 정연주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김도삼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입니다. 김도삼이 다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까 여보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이불도 덮어드리지 못해서 돌아왔습니다. 정연주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빨리 나가세요. 도둑이 들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당신 때문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정말 남편이 괘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의 만남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상원은 점차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매번 정연주가 남편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우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도삼이 갑자기 돌아왔고 윤상원은 병풍 뒤에 숨었습니다. 이번에도 김도삼은 아내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상원은 병풍 뒤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며칠 후 윤상원은 김도삼을 조용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씨, 그리고 그의 정직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윤상원은 잠시 정연주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윤상원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부인,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정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 무슨 일이신가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부인,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 없습니다. 정연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윤상원이 대답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습니다. 남의 부인과 사통한 것도 모자라 그 진실한 남편을 속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김도삼 어른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연주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이가 저를 사랑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제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김도삼 어른은 부인을 위해 모든 집안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고 항상 부인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정연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리도 결국 그의 편을 드시는군요. 저를 버리시려고요? 윤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양마을을 떠나 먼 곳으로 발령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부인, 지금이라도 남편을 진심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부인의 진정한 남편이고 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정연주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리, 가시려면 그냥 가세요. 제 마음을 가지고 놀더니 이제 와서 저를 가르치려 하시나요? 윤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인의 옥반지를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 은장도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주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가 은장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윤상원에게 건넸고 윤상원도 그녀의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부인, 행복하시길 빕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윤상원이 막 떠나려는 순간 김도삼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윤상원을 보고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나리께서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윤상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떨어뜨린 물건이 있어 찾으러 왔습니다. 마침 부인께서 그것을 주우셨더군요. 김도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집사람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때 정연주가 문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김도삼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상원이 말했습니다. 김어른,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내일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도삼이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리? 윤상원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면 부인이 걱정하실 테니 앞으로는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김도삼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가족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나리의 조언을 명심하겠습니다. 윤상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 후로 김도삼은 정말로 술을 줄였고 더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연주는 처음에는 남편을 냉대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윤상원은 관청의 중요한 일로 수양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김도삼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고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그는 김도삼과 정연주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연주의 얼굴에는 진실된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상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후회 대신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고 그것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윤상원은 한 아름다운 여인과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정직함과 용기를 사랑했고 윤상원도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끔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선시대 수양마을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상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며 김도삼은 더 나은 남편이 되었고 정연주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